안녕하세요. 잭팟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베스트셀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줄거리와 평을 나누어 보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본 채널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욤미소의 최신작 미로 속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2024년 12월 30일에 출간된 기욤미소의 데뷔 20주년 기념작으로 서스펜스 마스터로 불리는 저자의 기발한 발상과 흥미로운 전개, 예측 불가의 반전이 함께하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오리아나 디 피에트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기업가 카를로 디 피에트로의 상속녀로 아버지로부터 30억 유로라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오리아나는 단순히 부유한 상속녀에 그치지 않고 종군 기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후에는 출판사를 설립해 경영인으로도 뛰어난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피아니스트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도 꾸렸죠.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리아나가 코트다주르 인근 레랭제도 해상에 떠있는 루나 블루호라는 요트에 탑승했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배에 탑승해 있던 여학생 2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갑판에 쓰러져 있는 오리아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니스 경찰청 강력반의 쥐스틴 팀장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됩니다. 쥐스틴 팀장은 과학수사대와 수하이 형사들을 데리고 요트로 출동해 이미 생명이 위독한 오리아나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초동 수사에서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과학수사대가 요트에서 몇 개의 희미한 지문을 찾아냈지만 경찰 지문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인물들의 것이라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웠죠. 병원으로 옮겨진 오리아나는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을 거둡니다. 30억 유로를 상속받은 뒤 피에트로 가문의 상속녀가 요트에서 괴한의 급습을 받고 사망하자 이탈리아와 프랑스 언론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대적인 보도에 나섭니다. 경찰은 처음에 오리아나의 남편 아드리앙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을 증명할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수사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아드리앙이 오리아나와 자녀들을 사랑한 모범적인 가장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게다가 오리아나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복수의 대상이 될 만큼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니스 경찰청의 쥐스틴 팀장과 베르고미 형사는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들은 전화위복을 꿈꾸며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추적 수사에 집중합니다. 오리아나의 과거를 파헤칠수록 매우 흥미로운 비밀들이 하나둘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4명의 등장인물이 화자로 등장해 사건의 진실을 조금씩 들려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오리아나 살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이 소설에 대한 평론을 해보겠습니다. 미로 속 아이는 기욤미소의 독특한 스타일인 빠른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미소는 이 소설을 통해 다시 한번 서스펜스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구조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명의 화자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조금씩 밝혀나가는 방식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인을 찾는 추리소설의 차원을 넘어 각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사건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여자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소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욕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면모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오리아나의 삶 뒤에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밝혀지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락성을 넘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소의 뛰어난 플롯 구성 능력도 이 소설의 큰 장점입니다.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긴박하면서도 각 장면마다 필요한 정보와 복선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그동안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서도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는데, 이는 미소의 탁월한 이야기 구성 능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소설은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 미디어의 역할, 가족 관계의 복잡성 등 현대인들이 직면한 여러 이슈들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독자들은 미소의 이전 작품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복잡한 인간 심리 묘사 등 미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요소들이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소 특유의 스타일을 즐기는 팬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로 속아이는 기욤 미소의 20년 작가 경력이 집약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구성, 예측 불가능한 반전, 깊이 있는 인간 심리 묘사 등 미소의 장기가 모두 발휘된 소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스릴러나 추리소설을 즐기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 독자들에게도 좋은 읽을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줄을 다 읽고 나서야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과 함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로 속 아이의 줄거리와 리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